안녕하세요. 국어 발표,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 같은 경우 학습 목표가 있는데, 이번 단의 학습 목표는 이젠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입니다. 일단 오늘 일단 정확한 발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정확한 발음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말을 이제 서로 다르게 발음하면 이제 의사소통에서 이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표준 발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표준 발음법이란 이제 우리말을 발음할 때 이제 그 표준어로 정해진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런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는 왜 생겨나게 됐냐?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준 발음법의 의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정확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예와 의에 대한 발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먼저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로 예에서 일단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각각 다른데 우선 예의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예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예와 레라는 특정한 두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예절이 있죠. 예절 같은 경우에 발음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예로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와 레 이 두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같은 경우는 시계를 들면 이제 시계와 해성이 있죠. 이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와 에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의로 쓰여가지고 단어의 첫 번째 글자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의사라는 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의라고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가 이제 의로 쓰였으나 이제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아닌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면 그냥 토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이제 의 또는 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자음을 첫 소리로 하는 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무은이가 있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발음 같은 경우 의랑 이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조사에 쓰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나의가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의 또는 에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럴 받침의 발음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젠 그냥 7가지 받침의 소리와 그리고 이젠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7가지 받침 소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국어에서 이 자음이 있잖아요. 이 자음 중에서는 몇 가지 자음이 이제 그냥 표기한 대로 그대로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자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7가지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7가지 나머지 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역, 디귿, 리을로 다 발음이 되고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 일단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기역과 쌍기역 그리고 이제 키읔 이런 자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기역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니은으로 발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디귿, 티귿 그리고 시옷, 쌍기역, 지읒, 치읓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 똑같이 리을로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음 같은 경우에 똑같이 미음. 그 다음에 이제 피읍 같은 경우에 똑같이 피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응 같은 경우에는 이응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겹받침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젠 자음이 있잖아요. 이 자음이 서로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됐을 때 두 개가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자음, 즉 받침 역할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겹받침의 발음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단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겹받침을 이제 두 가지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첫
두 가지 자음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자음 그대로 발음이 나는 경우 있고, 그 뒤에 있는 자음 그대로 발음이 나는 경우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그 자음 중에서도 먼저 나오는 자음 그대로 발음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자면 그 기억시옷이라는 겹박진 같은 경우는 기억으로 발음이 되고요. 니은지역 같은 경우는 니은, 그리고 이제 리을 티귿이나 아니면 리을 비읍, 리을 시읍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리을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젠 뒤에 있는 자음 그대로 발음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리을 기역 같은 경우는 기역으로 발음이 되고, 리을 미음 같은 경우는 미음으로 발음이 되고요. 리을 피읍 같은 경우는 비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그런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대와 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젠 대중에서는 이제 어이와 아이가 있고, 웬중에서도 어이와 아이가 있는데, 먼저 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중에서도 어이와 아이가 있잖아요. 이젠 대중에서 이제 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젠 그 지난 일, 이미 있었던 일을 이제 다시 돌이켜서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에서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젠 남에게 들은 말을 이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whe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wen 중에서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어가 아니고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때 이 when 중에서도 이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형사로 쓰이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젠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젠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젠 그 싱글을 돌아보며에 대해서 싱글을 돌아보며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에서도 이제 학습 목표가 있는데, 바로 이제 고쳐쓰기의 이제 일반 원리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글을 고쳐서 쓸 수 있다입니다. 이때 이 고쳐쓰기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고쳐쓰기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검토해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이제 고쳐 나가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쳐쓰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교재 효과로는 이제 글을 다시 읽고 주제를 다시 잘 살펴볼 살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젠 독자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감동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좀 그 문단 중에서 문단 내용을 이젠 좀 더 매끄럽게 점검해가지고 고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젠 물질의 앞뒤가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쓰기 일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고쳐쓰기 일반 원리 중에서는 이제 부가와 삭제가 있습니다. 먼저 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 중에서 이제 빠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다 이제 알맞게 새로 넣거나 보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 중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불필요함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삭제가 되는 경우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젠 그 필요 없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이젠 너무 복잡한 경우, 또는 이젠 내용이 주제를 벗어날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젠 내용이 이젠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런 일반 원리 중에 또 재구성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 재구성이란 이젠 논리적인 전개에 따라서 이젠 그 문단 순서나 이젠 그 배열 같은 거를 좀 고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쳐지는 이제 여러 경우수가 있는데, 이젠 그 예를 들어보자, 이제 흐름이 좀 어색할 때나 아니면 이젠 그 문단 순서가 좀 잘못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고쳐쓰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이거 고쳐쓰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글 전체가에서 이제 수정해서 고쳐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단 수준, 아니 그 문단 이제 그 내용 중에서 고쳐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문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먼저 글 전체 수준에서 이제 고쳐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이 글의 주제나 내용이 잘 해야 하고요. 이런 고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주제가 일관성 있게 제기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이 주제 같은 경우 일관성이 어떻게 따지냐, 이 주제가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따지냐 같은 게 이제 이런 4가지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는 먼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주제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고, 이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가 글쓴이의 의도와 일치하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제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주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더 보충할 내용이 있는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구성이 또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구성이 또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이런 구성이 또 체계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또 구분할 수 있는 이런 2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이제 처음 중간 끝 부분이 이제 재구시를 제대로 하느냐, 또는 이제 그 처음 중간 끝 부분이 이제 부분 간에 이제 그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문단 수준에서 이제 고쳐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문단에서 이제 하나의 그 중심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이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받침 문장이 이제 중심 문장과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단의 길이가 적절해야 합니다. 이제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문단의 길이가 적절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그 이번에 그 문단이 아닌 문장 수준에서의 이제 고쳐쓰기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럴 경우는 이제 그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의 이제 뜻이 이제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의 길이가 적절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그 각 문장이 이제 어법에 맞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빠진 단어를 넣고 이제 불필요한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나 이제 맞춤법 등이 이제 표기 어긋난 단어를 이제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제가 국어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